시리즈 버티는 머스터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사람마다 정보를 저장하는 게 다르다라는 주제로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영어에서 아마 단어일 거예요. 가장 큰 고민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단어를 단어장, 다시 말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장을 통해서 암기하는, 거의 이런 경우가 가장 많죠. 암기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걸로 누구는 효과를 봤다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꽝이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또 하나는 단어를 암기하기 너무 힘드니까 연상법을 이용하기도 하죠. 누구는 연상법이 좋다, 또 누구 나쁘다 그럽니다. 누구는 또 괜찮다, 누구는 아니다, 꽝이다, 이런 얘기도 하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원에 관한 이야기도 있죠. 어원으로 학습하는 게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다 이용해도 사실 여러분들마다 차이가 급격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사람마다 정보를 저장하는 자기만의 내 언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 자기만의 시그니처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정보를 다르게 저장한다는 거죠. 누구는 단순 암기, 귀찮아, 연상법 귀찮고 어워도 귀찮고 그냥 통째로 암기해버릴 거야. 이게 또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또 연상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원을 통해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런 게 벌어질까요? 그 말은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보고 있는 그림은 우리 뇌가 있죠. 자, 우리 뇌가 있으면 그 뇌를 한번 분석해 본 거예요. 뇌 이렇게 있으면 MRI로 뇌 세포 단위까지 들어가서 이걸 찍은 겁니다. 이게 뇌 세포들이에요, 전부 다. 자,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불구하고도 패턴이 다르다는 거 보이십니까? 지금 주, 키, 에드, 택 해가지고 보이십니까? 다 달라요. 패턴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보시면 있지만 이 뇌가 움직임이 다르다? 뇌가 작용하는 부위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패턴도 다르고 움직이는 패턴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도 같은 생각, 같은 걸 봐도 저장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이 나한테 맞는 건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위에 자기 고민단지를 통해서 나왔던 뇌를 분석해 본 거는 결국 이거예요. 같은 생각을 하는데 각기 나오는 4명의 다른 패턴의 뇌 활동이에요. 똑같이 배워도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독해 또는 듣기, 특히나 외국어라면 더 힘들겠죠. 받아들인 것과, 다시 말해서 미국인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 이유는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더하죠. 우리도 우리끼리 대화가 잘 안 되거든요. 한국 사람끼리도 서로 오해를 갖게 되고 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이유도 저기에 있을 겁니다. 하물며 미국 사람이 말하는 거를 우리가 듣고 읽는다면 어떻겠어요? 같을 가능성은 훨씬 더 적겠죠. 아마 여기는 패턴이 더 확실하게 더 다를 겁니다. 완벽하게. 그러므로 영어가 학습하기 어려운 이유가 저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어 암기, 예를 들면 머신하고 기계라고 외우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계와 미국인이 생각하는 머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패턴 자체가. 내가 기억되는 움직이는 공간들, 종합적인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문법과 구문 분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주어, 동사 찾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국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나 글 쓰는 걸 그냥 패턴을 봤을 뿐이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자, 그럼 해결책이 뭐겠는가? 가장 유사하게, 그렇죠?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해 이게 아니라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 생각에는 문맥과 상황인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독해라거나 직접적으로 듣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에 가장 비슷한 생각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정확하게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한다는 거, 그것은 문법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문법도 아니고 구문도 아니며 단어장도 아닌 거예요. 외국인이 생각하는 멀신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멀신은 분명 다를 거예요. 다릅니다. 실제로 달라요. 그리고 하여튼 해결책은 이 문맥과 상황, 이것이 아니겠는가. 이걸 통해서 배워야 가장 비슷한 패턴의 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비슷한 거죠.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멀신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계 생각하면 뭐 떠오르세요? 어떤 사람은 뭐 공장에서 만드는 찍어내는 어떤 기계를 떠올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로봇 팔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저 멀신은 미국 사람 생각에는 기계류입니다. 기계의 종류로서 그들이 생각하는 건 또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Scientific American이라는 그 잡지에 나온 내용이며, 동시에 2022년도 이화여대 편입영어에 나왔던 지문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문 보시면 Some would argue, 이 단어가 하나, 둘, 세 개 나오죠. 전부 세보면 대략 55개의 단어예요. 이 55개의 단어가 다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some은 누굴고 argue는 어떤 뜻이며 healthcare 스크리닝은 뭐겠는가,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부 사람은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healthcare, 의료라는 스크리닝 어세스먼트는, 자, 어세스먼트는 평가. 그럼 스크린이라는 단어 떠오르면 상영관이 떠오르죠. 그러면 건강에 관련된 의료에 상영하는 평가? 이 순간 이상해지는 거 알 거예요. 제가 느끼는 스크린과 여러분이 느끼는 스크린이 다른 거예요. 저는 스크린이 어떤 게 떠오르면 차단막이 떠올라요. 아마 스크린 도어가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건강, 의료 혜택을 받는 거죠. 의료 스크린, 걸러내는 평가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의료적으로 걸러내야죠. 누구는 뭐 의료 혜택을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걸러내는 스크린 시키는 그러한 평가가 자, 그거 뭐냐면 race based scoring adjustment. 자, 이건 또 어떤가요? 스코어란 것은 점수를 매기는 거죠. 레이스는 여러분이 달리기, 경주가 떠오를 수도 있고 인종이 떠오를 수 있어요. 전 보자마자 무조건 인종이었어요. 왜? 앞에는 인종이란 말은 없어요. 없으나 이게 분명 달리기가 너무 멀거든요. 그럼 저도 모르게 레이스라는 단어가 인종으로 나오겠죠. 인종에 기초한 점수를 매기는 adjustment. 이거는 조절하는 거잖아요. 약간 바꾸는 거거든요. adjustment은 뭐 조정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게 제가 느끼는 adjustment는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조금 수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종에 기초해서 점수를 평가를 점수 매기는 걸 약간 조절하는 거. 그렇죠? 흑인에게 좀 더 점수를 조금 더 준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한 것이 결국 해롭다는 거. harmful. people 컬러를 가진 사람. 당연히 유색인종이겠죠. 유색인종들에게 해롭다는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아마 일부 주장하거나 할 거예요. 자, retired pathologist. 내가 은퇴한 병리학자로서, 또 medical laboratory 의료 연구실 디렉터로서 나는 would suddenly 확실하게 not argue 대디하라고 주장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난 확실히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주장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적인 레이시즘, 인종차별이 not exist, 존재하지 않는다고. 메디신, 이것은 약일까요? 아마 메디신하면 예를 들면 약이 떠오를 거예요. 저는 그게 의료계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계에는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확실히 난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 메디신이라는 단어를 아마 약으로 사전에 나올 거예요. 약으로. 근데 문장을 보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우리 뇌 속에 집어넣는다면 아마 비슷하게 넣을 수는 있을 거예요. 아, 이게 메디신, 약 말고도 의료계란 말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 엄연히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의료계란 우리가 떠오르는 의료계와 그 생각하는 메디신과 우리가 생각하는 메디신이 같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대부분 학생들에게 메디신 하면 약, 뭐 제약 이렇게 떠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어때요? 보시니까 이거는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 다르구나를 알 수 있죠. 하여튼 자, 이런 것은 같다는 거예요. 이제 같다는 거예요. Every other aspect. 모든 다른 면, 미국 사회 모든 다른 면도 동일할 거예요. 그렇죠? 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나는 heard, 들었다는 거죠. opposite argument, opposite, 정반대의 주장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failure란 말 실패하다로 알고 있으면 이거 이상이지군요. incorporate 뭐 떠오르죠? 회사를 설립하다, 법인을 설립하다 말도 있고요. 원래 의미가 통합하다죠. racial differences, 인종의 차이가 있어요. 인종의 차이를 결정의 알고리즘에 들면 거. 알고리즘 딱 하는 순간 여러분이 이해가십니까? 뭐가 떠오르죠? 저는 알고리즘 하면 떠오르는 게 그 뭐랄까요? 알고리즘은 떠오르는 게 그 컴퓨터 AI가 떠오르죠. 결국 AI의 알고리즘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도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거의 어떻게 우리말화 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알고리즘을 다 이해할 거예요. 자, 이 failure는 실패하다 아닙니다. 여기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incorporate racial differences. 인종의 차이를 결정의 알고리즘에 포함시키지 않는 거. 이해가시죠? 결정의 알고리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 또한 레이시즘이다. 인종차별을 구성한다. 이런 거죠. 인종차별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같이 봤는데요. 55개 단어가 원어민인 미국인과 우리가 받아들인 게 다르면 다를수록 편차가 크면 클수록 독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문이나 문법에 의해서 어려움이 온 게 아니라 이 어휘가 그들과 다른 패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볼게요. 하물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편차가 있는데 외국어라면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거로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였던 거거든요. 똑같이 배워도 다르게 받아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외국어일 땐 더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단어 암기 이렇게 버릇이라면 기계라고 외우면 안 된다는 거. 그게 어떤 뜻을 쓸지 모른다는 거. 문맥과 구문 분석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문장과 우리가 생각하는 문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해결책은 뭐겠는가를 제가 제시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독해라고 직접적으로 듣기를 통해서 배워야 가장 비슷한 그들의 패턴, 누구? 원어민의 패턴을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그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55개로 이루어진 위의 문장에 스크린 같은 경우도 여러분 생각할 때는 스크린 도어가 떠올릴 거예요. 스크린 도어. 그러니까 헬스케어를 스크린 도어처럼 걸러내는 그런 평가 시스템 있지 않겠습니까? 어세스먼트라는 게 평가니까 그게 아마 거기에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또 하나는 메더슨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였죠. 약에서는 이게 아니라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해석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모든 단어가 여러분의 단어가 된다는 건 다시 말하면 그들과 패턴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패턴이. 우리가 영어가 어려운 것은 어휘력이에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휘력이니까 또 어휘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휘력이 뭔지를 정의를 내려볼 줄 알아야 돼요. 어휘력이 뭘까요? 여러분 숫자만 생각하죠. 어휘가 많이 외우는 거. 저는 수 말고도 질도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질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지문이 있으면 여기서 모르는 단어 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해석할 때 커다란 두려움이 없어요. 이유는 다른 단어들을 충분히 질적으로 여러분보다는 더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 단어를 몰라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휘력, 이 력이라는 건 숫자 말고도 더 중요한 건 질이에요. 질은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가 뇌에 저장되는 패턴이 가장 아무래도 중요하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같으면 같을수록 그와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더 빠르게 읽을 수 있고 빠르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휘는 어원을 암기하든 단어장을 들고 하든 뭐뭐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본질적으로 문장에서 우리가 소화를 시켜놔야 그게 진정한 질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영어를 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질을 높이셔야 돼요. 수가 아니라.
단어를 뭐 어마어마하게 말아도 독해가 느린 사람이 있고요. 해석이 잘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나 질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해석을 더 용이하고 그래서 대충 어떤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단 질이다 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55개로 이루어진 이것도 보았다시피 질. 그것은 바로 문장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